이 정의연 기부금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한 이 쉼터 소장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요, 분명히 타살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오늘 오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타살 의혹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게 뭔가 좀 정확한 그 사인이 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죠. 좀 의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달라고 더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의문사라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수사당국은 타살 흔적이 없다, 잠정 결론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곽상도 의원이 야당을 대표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의문사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자살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는 맞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또 누구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정의원의 활동이나 또는 정대협 활동이나 아니면 그 윤미향 의원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는 지금 문제고, 예. 따라서 그 소장이 남긴 메모, 앞서서 이제 그 경찰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메모가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스스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그날에 어떤 통화 기록이 있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본인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소장 계좌로 그 조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돈 흐름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분명치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곽 의원이 쉼터 소장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인 계좌 후원 및 위안부 할머니 계좌 돈 인출 같은 내용과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던데요, 장현치 평론가님. 어떤 누리꾼의 댓글이 있었길래 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소장님 사망을 보도한 기사 댓글에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단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이 숨진 소장님이 할머니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른바 돈 세탁에 관여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뒷배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댓글을 근거로 해서 계좌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적을 해야만 이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요. 저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의문을 제기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곽상도 의원 정도의 경력이면 단순히 댓글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의혹이 있으니 찾아보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댓글 찾은 분, 댓글 단 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본인이 직접 접촉을 하거나 찾아내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아닌 사람이 댓글을 그냥 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분류를 하고 나서 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댓글 단 사람 만나서 어떤 이 계좌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오늘 국회 앞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김경주 대원님. 근데 곽 의원의 주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수사팀 자체가 뭔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꾸준히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건 너무 과도한 추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 주거지가 파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견하고 청와대에서 인사발령을 했을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타살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이 조사한 경찰관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한 의혹 제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께서도 적절하게 조금 좀 이렇게 수위 조절하고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의혹 제기도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김 변호사님.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의원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지금 숨진 쉼터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꽤 많이 힘들어했다는 내용인데 이제 새롭게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물론 글쎄요 대놓고 꼭 압수수색을 받아야 압박이 심하다 적다라고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 쉼터 압수수색한 건 지하 1층이었고 박스만 조용히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쉼터 소장과 그렇게 검찰에 마주칠 일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저 얘기는 검찰에서 예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쉼터 소장이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정의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쉼터는 할머니들이 휴식공간인데 왜 거기를 치고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했을 때 검찰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정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에 일부 자료가 저 쉼터에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영장 받아서 집행했고 할머니들은 1층에 살고 계셨기 1층 2층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저 서류가 있는 지하실만 압수수색했다. 할머니들이랑 마주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들 주거일평을 해야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쉼터 소장도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쉼터 소장과 마주친 적도 없다. 우리는 할머니들과 쉼터 소장이 없는 지하 1층에만 갔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여전히 좀 의문점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얘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근데 지금 마포 쉼터의 소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등지면서 여기에 한 분 계셨었잖아요. 위안부 피할머니. 김원옥 할머니가 결국 쉼터를 떠나서 양아들 곁으로 가셨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인천 지역의 황모 목사라는 김원옥 할머니의 양아들 분이 이 마포 쉼터로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소장님의 사건도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정의원과 쉼터를 둘러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곳에 머무시는 게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윤미향 의원에게 아쉬운 게 드는 게 개인의 수사만 따지고 보면 그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공개 안 하는 게 유리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포 쉼터에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도 없게 됐고 이 소장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30년 몸담아왔던 위안부 피해자 운동 그리고 정의연이라는 단체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수사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몇 시간이면 몇 년치 내역 다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하셔서 계속해서 의혹을 양산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그 부분이 참 윤미향 의원에게 아쉬움이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의혹이 더 확대 재생산되기 전에 지금까지 얘기들을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검찰이 이 기부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더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기부금 논란 말고도 정의원 의혹의 핵심 또 하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5년 전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익도 관광부장관이 다녀간 후에 제가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만나서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이 해법을 설명을 좀 해주고 앞으로 혹시 그런 방향에서 타결이 되면 반대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좀 부탁을 했죠.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여가부가 이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가 안 되니까 이 정의연자료 공개를 거부했는데 외교부는 국익에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5년 전 면담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언뜻 납득이 안 되는 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위안부 협상 과정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TF까지 만들었죠. 그때 똑같은 이유가 제기됐죠. 그래도 외교 협상을 이렇게 지금 까는 거는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정보를 공개했는데 만약에 전 정부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었으면 저는 공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윤미향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한 내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천영우 의원이 동영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천영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외교관들이 공유하는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한변에서 요구한 정보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당시 윤미향 정대협 이사장을 만난 외교관이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이분이 주요국 대사를 하다가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소환이 됐습니다만 이 한일 협상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들어온 걸로 외교부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윤미향 당시 이사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0억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만 보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분이 여전히 공직에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이 어려운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외교부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댄 거는 자가당착인 것 같고 한변에서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